주간 전망대 401회 400회 특집의 세 번째 순서 2부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동안에 저희 주간 전망대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뭐 업종이든 종목이든 필요하면은 거침없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는데 지금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워낙에 지금 뭐 장이 좋으니까 기대가 크고 우려라는 것은 조금 과속의 기미가 보이니까 뭐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시장 상황 오늘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심상치 않은데 왜 또 지금 잘 가고 있는 추세장의 조정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타에서 시가상이 20개 종목만 압축하면요. 예. 저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점 찍은 종목들도 꽤 된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대거는 왜 떨어지거나 못 올라가거나 그러면 아니면 안 빠지는데 상대적인 비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성비 없다고 보는 전략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제가 7만 원대 팔려고 그랬습니다. 욕 먹더라도 오히려 5만 원대 사는 시점이지 7만 원부터 10만 원 갈 때 그 에너지보다 DB하이텍이라든지 오히려 심지어는 현대위아나 다른 삼성생명이 더 낫습니다라고 했지 이런 가성비 전략으로 계속 실전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의 의미가 우리가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딱 보면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종목 하나를 들여다보면 벌써 저렇게 지그재그 파동으로 전환된 게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차, 기아차도 3개월 동안은 18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기아차도 6만 원대부터 7만 원 가성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LG화학도 80만 원 단에서 오늘 90만 원대 아닙니까? 네. 그 LG화학을 제가 팔아갖고 LG화학의 적인 SK 이노베이션을 사주고 갔어요. 그거는 거의 70%가 갔어요. 같은 구간에. 같은 구간에. 네, 그러니까 LG화학한테 이제 뭐 고소당하고 1조 벌금을 낸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그건 SK이노베이션을 팔고 LG화학을 몰았지만 실적으로 3개월 대비 투자 대비하면은 LG화학 대비보다 한 3배 정도 초과 수익률을 냅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재료는 이제 펑펑 터져 나오는데 이미 고점 찍고 힘 못 쓰는 종목들이 몇 개 떠오르네요. 전 심지어는 셀트리온도 가성비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뭐 지금 임상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를 접근하지 말고 종목으로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올려놓고 지그재그로 벌써 조정 파동이 보이는 군들이 미국 시장도 나오고 우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팡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팡은 작년 10월이나 11월부터 꼭지치고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건 이미 조정. 테슬라가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테슬라 하나 치고 나가니까 이게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빵이 9월 6일 날 두드려 맞은 이후로 그 레벨을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특징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러다가 결국은 또 가겠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확인해 볼래요. 3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예. 그러니까 시장 근본주의자의 그 빅데이터의 그 실전의 차이는요. 네. 그러니까 어널리스트나 시장 전략가는 이론가들은 이제 조정에 딱 갑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전 투자에서 돈을 집어넣고 보면 나중에 확인하고 갈 때가 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돈의 한정, 우리가 한국은행이 아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해서 3개월, 5개월 동안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내 돈 집어넣지 않겠다. 이 지금 같은 이러한 큰 에너지가 나온 장에서는 이 에너지의 새로운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시장을 삼성전자로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1 갈 때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주는 게 뭘까를 계속 찾아봅니다. 하하. 그거에다가 집중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8만 원대의 가격대는 예를 들어 10만 원 가요. 예.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만 원 정도면. 2만 83, 83, 한 20 몇 프로 되네요. 예, 30% 못 되는. 그 에너지 줄 때 저는 그 IT 부품단이나 전장 사업에서 그 에너지 20% 줄 때 50에서 100% 줄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런 거에 실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또 하나는 문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오호,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심각한데요. 지금 진단 키트는 다 이 모양을 주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예.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 확산되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진단 키트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동학개미 매수 상위 순위에 시젠이 있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지수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와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바이오주들 실적단 안 나오고 그 어떤 모멘텀으로 갔는데 벌써 알게 모르게 코스닥 쪽에서 제가 개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네. 200개나 돼요. 아, 뭐 DNA 링크라든지 예. 아니 그 말씀은 한 뭐 20%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전체 종목에. 그러니까 지수 단으로 이제는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예. 장의 특징이 그래서 전 K자장 같아요. K자형. 예. 야, 벌써 몇 가지 지수에 현혹돼 갖고 이게 쫙 올라가지만 내부적으로 그 골병 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가 걱정되냐면 이제 공매도가 실제되고 3월부터 금년 10월 사이에 진짜 백신이 이제 일상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나올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단이나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갑자기 거품이 싹 가실 때 아니면 눈이 수북히 쌓여갖고 이게 내 수익인 줄 아는데 갑자기 햇빛 넣어갖고 갑자기 녹아버려서 맨 땅이 보이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의 변동성을 대부분들 초보 그 동학개미나 주린이들 투자자들이 견뎌낼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전 매매하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을 볼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핀셋으로 종목을 압축해야지 전체 지수가 간다고 해서 내 것도 가는 장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건 K자의 반대편의 세상. 지수가 갈 때 내 거는 빠지는 장. 이런 게 종목 개수는 좀 더 많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수가 많아지니까 이런 핀셋에서 가성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 좀 전에 상장 폐지 실질 검사와 세 번째 감사 보고서 후폭풍, 그렇다면 지금 저 두 개를 연결해서 보자면은 지금 근거 없이 좀 턱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바이오에서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에서. 네. 지금 알게 모르게 기술 특례 조항을 그 금감원에서 이제 세부 조항으로 나눴습니다. 네. 굉장히 강화시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3월에서 5월달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시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국민연금도 상당히 그 ESG 거버넌스로 그 자기 입김을 내놓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수 특례고 뭐 매출은 안 나오는데 뭐 적자인데 뭐 전환사채나 자금 조달해 갖고 앞으로 인상 2상 3상에서 성공해 이런 것들 중에 참 헐할 정도로 급등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후폭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저 빨간색 거를 저쪽에 보여드린 게 그동안에 이제 물류나 그 다음에 여행주, 중국 소비주, 자율자동차, 특히 자율자동차 연결된 전장사업,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주도했다면 이제 저기서도 저는 물류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투자하고 싶은 게 없어요. HMM, 그 다음에 뭐 CJ, 대한통운 정도 하나 남았나? 현대글로비스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HMM 지금 가격대에서 3, 4천 원이 지금 거의 15,000원까지 갖고 지금 이게 지그재그거든요. 네네네. 이제 15,000원 이상에서는 저는 HMM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현대 상사, LG 상사에서 LG 상사 못 하겠어요. 이렇게 같은 물류 중에서
그나마 좀 남은 게 이제 CJ 대한통운, CJ 그룹 중에 뭐 이렇게 그리고 저 전장 사업이나 2차 전지나 자율자동차에서도 이제 LG화학 못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다 좋다고 그러는데 가성비가 LG화학 지금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을 팔아갖고 건설이나 건자재 쪽이나 음식료 쪽으로 작년도에 가장 나빴던 쪽으로 이동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식료 쪽을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저는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두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모든 에너지가 다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물가로 올라갈 때면 식품 회사들이 당연히 가격에다 전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 전가가 이제 금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의 작년에 10,000원이 금년에 10,000원하고 구매력은 한 마이너스 한 10% 이상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나는 10,000원 벌어들인 게 실제는 9,000원, 8,000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부닥쳐버리면 저는 연준의 시각이 10월부터는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말로는 3년 동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연준이 가만 보면 뒤통수 치는 아주 고수들이거든요. 단어 하나를 싹 만들어 갖고 며칠 전에 그 12월 FMC 의사록 나왔는 의사록에 보니까 이 친구들 또 테이퍼링 갖다가 언급을 시작했더만요. 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3년 걱정하지 마. 저는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거법을 가다 보니까 예. 남는 게 얼마 안 남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끼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왔고 이게 재료 가치 높이고 이게 실적 대비해서 너무 거품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할 거 아닙니까? 시스템 로직으로 네, 예. 제거하다 보니까 남는 게 전체 2,000개의 전체 상장이라면 대충 한 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는 이제 제거로 하지 마 위치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상한 그림 가져오셨습니까? 이게 저는 지금 장을 대변하는 그림 같습니다. 그 색깔별로 그 자꾸 고점이 높아지면서 이동하잖아요. 색깔별로 예, 고점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녹색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시가 상위 종목이거나 업황의 대표 종목이라고 압축해 보십시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 자동차 업종에다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노란색이나 저기 빨간색 위치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가성비 분사부터 이제 현대 위안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파란색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전장 사업에서 이제 밑에 단의 중소형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한번 컬랩스 되는 상황이 한번 저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전략이냐면 대장주에서 후발주, 선도주에서 후발주, 그다음에 각종 같은 업황 내에서도 A가 급등할 때 A를 보지 말고 갖다 얘기해서 이거 간 다음에 다음 순환은 뭐가 될까를 찾아내는 감각이 오히려 상대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최근에 DB하이텍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같은 심지어는 LG전자. 다 예. 같이 오르는 와중에 우리 대표님의 그 가성비론. 예. 그러니까 지수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바퀴 다 돌아는 느낌이 들 때가 네. 이제 저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걸 전체를 쭉 돌려보니까 IT에도 이제 그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부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남은 것들이 이제는 좀 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저가라든지 이제는 이 종목도 가야 될 차례 하면서 그동안 옆으로 갔다가 그런 종목의 특징은 그동안 잘 안 가서 옆으로 그냥 횡보를 쭉 합니다. 네. 그러다가 한 1, 2주 만에 50에서 100이 그냥 확 가버려요. 뜬금없이. 예. 그 다음에 역부입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의 빈도수가 자주 나타나요. 근데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도. 예. 러셀 종목들 중에서 예. 대표성은
위에서 이제 다시 갈 거야 하면서 잡아놓고 거기 밑에 단의 종목들이 하루에 100에서 300거래 갔다가 연속성 있나 봤더니 순식간에 반토막 돼버려요. 네. 그런 것들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막 돌리니까 이런 에너지의 총합은 올라가요. 아하. 그런 장의 특징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그 상대 가성비 순환 속도로 그리고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속도면 웬만한 그 전체 종목을 빅데이터로 조사하지 않는 한 이거를 동학개미나 초보 투자자들이 하겠습니까? 못 찾아낸다고요. 그러면 종합개미나 초보 투자자는 요새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1등주만 사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1등주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설계자의 물량을 저는 받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저는 이 동학개미한테는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세워놓은 덫에 호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그 드라마 볼 때 그 이런 약간 머니 게임의 카지노판에 호구가 누군지 보면 마지막에 나만 네가 호구다 뭐 이런 뭐 유명한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점점 그 우량주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의 그 에너지를 쫙 보다 보면 언론이나 그 어널리스트들은 네. 뭐 저 반도체 보면 그 나쁜 얘기하면 욕 먹어요. 그 지금 예, 뭐 반도체 갖고 뭘 반도체나 전기차 갖고 뭘 이렇게 어문 소리 하면 진짜 욕 먹죠. 근데 저는 그걸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이 사야죠. 아 글쎄 아까 여쭙고자 하다가 이제 슬라이드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다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온답니다. 무슨 5G에 뭐에 뭐 자율주행에 그렇다는데 왜 외국인이 자꾸 파는 거죠? 지난 12월 초순인가 중순부터 팔지 않았나요? 삼성전자는 12월 7일부터 바꿨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 전에 바짝 땡겼잖아요. 예, 그동안 11월 달에 지수 땡긴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서 땡긴 거 그렇죠. 아닙니까? 삼성전자 땡겼습니다. 예. 그때는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7만 원부터 바꿨어요. 외국인은 팔고. 예, 외국인은 팔고. 근데 그 규모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죠? 한번 수치로 한번 보시죠. 네. 그럴 때 제가 기억하는데 한 10월 27일인가 28일 나와서 EM 지수 뒤져보니까 2200 이게 공포 아니고 바닥 찍은 것 같다. EM 지수에서 이게 뭔가 나오는 데이터는 이게 다르다. 기억납니다. 그때 예.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금 납득이 쉽게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가 12월 달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때 코스닥도 바닥 본 것 같다 하셨고. 예, 예. 그런데 저게 제가 12월 7일을 딱 거놨습니다. 27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박스로 갔죠. 13일 동안.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냥 옆으로 기었네요. 저게 12월 코스피가. 그러니까 네. 12월 23일까지는 종합주가 2,450만 원 가면 두들겨 맞고 2,200 그 박스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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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삼성전자는 7만 4천 원과 7만 2천 원에 갇혔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날아간 거예요. 저 날아간 주체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그리고 그 위대하신 동학개미씨입니다. 그 수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네. 저는 그 시장 근본 빅데이터입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오거나 여러 분석해서 이거는 무조건 슈퍼사이클이야. 그거보다 그러면 슈퍼사이클의 외국인과 매매 주체들이 중심이 돼서 쌍끌이를 끌어주냐? 그럼 믿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10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의 총개입니다. 10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코스피의 총개인데 저 빨간색 박스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현물에서 1조 7천억을 외국인이 삽니다. 1조 7천억 샀고. 개인은 5조 7천억에 샀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7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금융가 3조 4천억을 산 거에 팔았다면 투신이나 연기금이 4조를 때렸고요. 투신이 3조 3천억, 3호가 1조 3천억 때려갖고 총계 누계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총 누계예요. 저 금융투자는 저 고객 돈으로 샀다기보다는 그냥 그 금융투자 업종에서의 그냥 프랍 트레이딩이라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네이티브 삼성전자 산 거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 금융투자도 저게 엮어서 간다. 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파생하고. 예. 그 다음에
파생뿐만 아니라 ETF하고요. ETF하고. 예. 네, 예. 네. 그다음에 이거는 12월 7일 기준입니다. 12월 7일. 예. 아까는 10월 30일이었나요? 네. 10월 30일부터 1월 6일.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쭉. 예. 예. 이거는 이제 12월 7일부터.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하하. 외국인 얼마예요? 3조 8천억 팔았고 개인은 7조 8,900 그래 7조 9천억 샀고.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1조 7천억의 매수지만 12월 7일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매도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한 겁니다. 3조 그러네요. 8천억이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가 2,700부터 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주체가 개인이 7조 8천억입니다. 대단하죠. 거의 뭐 8조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금융투자가 2조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전체 코스피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선물 쪽을 한번 보시죠. 선물. 예. 금융투자는 2조 2천억을 10월 10월 30일, 10월 말일부터. 예, 누계로 그러니까 현물은 사고 선물은 저렇게 누적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금액인가요? 예,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예. 3,666억. 외국인은 선물 쪽은 그렇게 크지 에너지가 안 씁니다. 네. 3,600 합계는 그런데 여기 28일부터 숫자 보십시오. 28일. 28일, 12월 28일. 거기서부터 갑자기 커지죠. 외국인들이 막 팔아제끼네요. 예, 그건 조가 넘습니다. 합치면 대충 눈대중을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여기서 1조 넘고 여기서 2조 넘고 예. 한번 3조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12월 28일도 외국인은 그때부터 때리기 또 시작합니다. 선물도 때리고 현물도 때려요. 그러네요. 외국인은. 네. 그리고 금융 투자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누계는 매도지만 최근에 그 기준으로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해줍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요거를 7일로 끊어봤습니다. 12월 7일부터. 예. 아까 그게 2조 5천억. 28일부터는 거의 3조. 그리고 누계를 금융투자가 7천억을 사고 투신이 1조 1천억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신도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망의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죠. 대망의 삼성전자. 네. 10월 22일부터 1월 6일까지 상승률은 50%입니다. 상승률이 50%. 예. 56,000원에 사셔갖고 지금 84,000원까지 갖고 계시면 50%를 수익을 내십니다. 그런데 저 7만 원, 11월 달 7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은 16%입니다. 네. 저는 저 규모의 7조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16.8% 끌어올리는데. 예. 그러면 삼성전자 5만 원이나 6만 원대 사시면 걱정 없어요. 5만이나 6만 원대 샀으면. 예. 그런데 내가 평균 단가가 7만 원이 넘어요. 그거는 저는 잘못하면 한 번의 변동성에 다 토해낼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라보는데 이게 내 거가 진짜 더 초과 수익률이 나기 위해서는 아까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개인들이 지금 같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엎어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현물 매도 들어가면서 선물 매도 쌓아놓은 거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들어가면 이거는 다른 세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기점이 어떤 이벤트에 나올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날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판결 때 기준으로 나올지 아니면 옵션 만기 때 나올지 아니면 이달 말에 특별 배당 이제 재료가 있는데 그 규모 재료 나와갖고 재료 호재가 다 나온 다음에 나올지 이런 거를 계속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도 누계를 잡아봤습니다. 10월 30일부터 네. 1월 6일까지 저 한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번 매도한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2조 1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2조 1,868억을 외국인들은 그리고 개인은 3조 9천억. 4조네요. 예. 예. 금융투자는 7,200억. 예. 그리고 연기금은 1조 3천억대를 팔아먹었습니다. 네네네. 요거를 아까 똑같이 12월 7일 하면 규모가 헐입니다. 3조 6천억이에요. 예. 아니 슈퍼사이클 나오고 그 7만 원부터 우리 증권방송 TV나 반도체 전문가 어널리스트 나오면 나쁜 얘기 절대 안 하고 대규모 뭐 엄청난 에너지만 줍니다. 당장 10만 원 같은데 그러면 그 주체되는 외국인은 왜 저렇게 3조 6천억을 팔까?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얘네들은 왜 파니? 물어보면 누굴 붙들고 물어보십니까? 그 반도체 그 배치 어널리스트들 네, 네. 아주 리소스 센터장님들한테 네, 네.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왜 팝니까 이거? 네. 얘네들은 그렇게 좋다 그러면 오히려 빨간 색깔로 3조 정도 사줘야 되는데 저거를 왜 팝니까? 개인들이 4조나 들어왔어요. 4조라기보다는 더 5조에 가깝네요. 예. 네. 그리고 실적으로 금융 투자는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3,200억. 네. 이 수치를 계속 추적할 겁니다. 추적하십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뭔가 나중에 설명할 것 같아요. 당장 그러면 1월 달 옵션 만기일 날 이게 바로 작동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조금 더 아직은 아니고. 특별 배당 재료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배당 개념이 어떻게 나오나 네. 그리고 그거를 엎어칠 수 있는 거는 방송상이 죄송하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18일 날 이게 특검에서 9년을 선고했거든요. 네. 제가 몰라갖고 제 친구 중에 유명한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어봤어요. 9년이면 이게 좀 5년이면 당연히 집행이 외래요. 5년이면. 예. 근데 9년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 리스크에 네. 국정농단 관련된 법률 그 법 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바 부정회계에 연결된 경영 관련된 거 그건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18일 법률 리스크를 또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누계를 내봤습니다. 보기 좋게. 네. 그러면 12월 7일부터 1월 6일, 2712일부터 3027까지 오르는 동안에 예. 개인과 금융투자 합친 에너지가 코스피는 거의 10조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합치면 거의 5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들은 3조 8조는 투신 연기금 다 팔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건 저 금융투자가 저 2조 현물 산 거를 저게 빨간 색깔로 바꾸면서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 저는 그게 기점인 것 같아요. 금융 투자에 예. 아직은 둘 다 빨간 색깔 둘 다 아닙니까? 빨간색이네요.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면서. 예. 근데 무서운 거는 10월 말부터 누계는 2조 2,600억입니다. 최근 12월 7일부터 금융투자 개인이 이장을 땡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피해요. 12월 초부터 모돌라 LG그룹, 그러니까 LG전자, LG.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현대위아, 돌아가면서 대형주를 상승을 순환을 시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때 LG전자를 갖다 상한가 장중 상한가 땡긴 게 금융 LG화학. 그러니까 중심은 삼성전자, SK는 피하고 다른 시가상위 대형주를 갖고 돌리면서 이미지에 상식적으로 각인 효과를 확 주는 거예요. 네. 야, 이 장 진짜 세. 근데 들여다 보면 지네들 중심은 엉뚱한 데 있다고요. 선물은 저렇게 누계로 매도해 놓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총계가 엎어치기 언제 들어오나를 그 이벤트를 뭘 사용할까를 공매도 시작점에서 할 건지 아니면 1월 18일을 할 건지 근데 저는 그거를 요거 갖고 하지 않겠나. 이게 뭐죠? 저게 2017년 10월 30일 날요. 네. 3년 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고 벌써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보유 자사주 무조건 소각해. 그다음에 3년 동안에 배당을 9조 6천억을 또박또박 내. 매년. 예, 벌써 2018년, 2019년 그대로 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가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도 9.5조 하겠네요. 그거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기본이고 거기다가 특별 배당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3년간 발생할 잉여현금의 50%를 주주환원을 시켜서 어떤 데다가 이 주주환원 에너지를 줄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특별 배당은 상상 이상으로 초과할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누구죠?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8.5% 갖고 있으니까 저는 삼성생명이 배당으로만 한 5,600억에서 많으면 한 8천억까지 받을 거다. 배당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삼성생명 갖고 있는 게 이 하나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 아닙니까? 네. 그 8.5에 그러면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이 상상 이상 나와 보세요. 그게 7, 8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먼저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삼성생명 또 주주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전자 7만 원대, 저 6만 원대 삼성생명이 더 낫습니다 하고 한 게 이 논리 때문에 전략을 짠 거거든요. 이건희 회장님 20%가 이제는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이 19%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한번 삼성전자가 배당을 삼성생명한테 줘요. 그럼 삼성생명도 그 배당하고 지도 또 배당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님은 저건 없어질 거고요. 네. 상속될 테니까. 그러면 이 삼성생명에 나오는 초과 특별 배당과 초과 이익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 게 저는 키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거버넌스로 뭔가 삼성물산 이건희 이 부분이 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분에. 이거를 이제 쪼개고 합치고 할든지 아니면 금융 지주로 만들 건지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저거는 무조건 빠져나가고 상속될 테니까 이 에너지가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미래의 가치에 그러니까 가성비 개념으로요. 이거를 추적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때 또 나와갖고 이 그림을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소설 같지만 이걸 한번 하는지 한번 거버넌스로 판단해 보시죠. 삼성물산 갖고 있는 삼바 가치를 높여갖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블록딜하는지 그러려면 62만 원, 3만 원까지 빠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62만 원 찍고 8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삼성생명은 계속 눌렀어요. 이제는 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이 에너지가 이제 특별 배당 받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 개인 지분에 이제 상속이 되죠. 그러면서 금융 지주를 만들지 뭐 할지 뭐 이거는 이제 최고 경영관제 역할이겠지만 저는 그게 법률 리스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거의 속도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에너지가 저는 지분 매각 가능성, 분할 가능성, 아니면 블록딜 가능성 별 시나리오를 다 그려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초과 에너지가 더 크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저는 삼성전자는 절대 안 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삼성전자는 안 안 빠진다. 뺀다. 지수는 받쳐놓는다. 지수는 받쳐놓는다. 그런데 이제 3천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5년 차인데 처음 봅니다. 3천. 이제 처음 보고 2천 보고. 그러면 3천이라는 시대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간단히 해서 2%만 변동하더라도 지수가 60포인트에서 70포인트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네. 간단히 해서 3천이라는 게 어쩌면 하루에 변동이 100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겠다. 뭐 요즘 뭐 올라가는 게 가끔씩 뭐 70몇 포인트도 막 보이고 하는 거 봐서는 이건 이제 비일비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100포인트 오르면 1000이나 2000대는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3000이라는 수치에서의 체감 지수는 50이나 100은 2, 3일 만에 비일비재하게 변동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보면 이건 3300도 후딱 갈 수도 있는 수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2700도 순식간에 또 떨어져 삼성전자 5%만 변동 줘도 되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지수 10% 올리고 10% 빠지는 게 이제는 쉬워진다고요. 네. 거기에 ETF 영향력과 파생시장 영향력이 더 커진 시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이 핀셋 전략으로 압축하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철저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가성비 개념으로.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매를 잘 외국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때리는 거 구멍 뚫린 것만 땡겨봅니다. 요새 가만 보면요. 외국인을 그러면 걔들 거 받아주기밖에 안 되니까 지수는 방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계속 노리는 게 금융투자 같은데 그게 알고리즘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상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LG화학도 힘에 붙이는 것 같고 셀트리온도 힘에 붙이는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도 힘에 붙이는 것 같고 그러면 LG전자도 좀 힘에 붙이는 것 같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는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1, 2등이거나 네. 아니면은 밑에 단에 종목 개수를 넓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1월 18일 그러니까 날짜 이렇게 보면 1월 14일이 옵션 만기, 옵션 1월 만기. 18일이 판결 선고, 그다음에 1월 29일 정도가 될 겁니다. 이때가 이제 그 특별 배당 얘기를 내일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때 얘기할 건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확정 실적을 이제 말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딱 나와서 갖고 아까 특별 이거를 우리가 그 서프라이즈를 한번 그때 그 중간에 그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뭔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네. 저는 상당한 변동성 구간에 이제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치를 쫙 들여다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과 이 IT는 그 삼성과 연관된 삼성에 납품된 시스템 반도체나 전장 사업 부분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만 딱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자라는 전략이고 대표성 종목은 이제 1월 18일과 말 사이에 나오는 특별 배당의 에너지 요거 갖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마지막 분출은 진짜 10자 구경했다가 7자 빠지는 걸 구경할 건지 여기서 옆으로 겼다가 다시 빠진 구경할지는 아까 특별 배당의 사이즈나 법률 수가 그게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오히려 전략은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해 드리고 싶어서 요새 삼성전자 갖고 한 4, 50% 수익 내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그분들도 어느 선을 깨면 이게 카지노 머니에는 그건 수익이 내 돈 아닙니다. 카지노에서 나와서 내 주머니 나올 때 진짜 내 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현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으시면 수익금 빼고 그 원금 다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선을 깨면 나는 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가성비 좋은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대상을 찾아라. 이게 저는 오늘 제가 방송하는데 가장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요즘 느끼는 게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별로 영향 안 받는 약간 디커플링 조짐을 보이거든요. 그게 개인하고 금융투자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면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됐을 거라고 네. 3조 8천억.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거버넌스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에너지가 저는 보이지 않게 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틈새가 하나 지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현대차 그룹을 쫙 거버넌스를 뒤지다 보면 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와서 현대차, 기아차 가성비 없으니까 18만 원, 6만 원대 파시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정의선 회장님 지분 많은 순으로 가십시오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12만 원에서 20만 원, 현대위아 최근에 좋았죠. 현대오토웨버는 4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죠? 11%짜리 보이는 게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옆에 제가 빨간 박스를 걸었죠. 네.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저는 이거의 연골고리가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현대건설 이제 남은 게 건설 거버넌스구나. SOC. 그리고 저는 이 양재동을 지나다 보면 저기가 비었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아하. 전 이 신호를 딱 보고 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삼성동 부지 건설 첫 삽 뜨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비상장인 현대 엔지니어링을 어떠한 지분 가치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려면 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로 바꿔갖고 현대건설과 모아 에너지 줘서 나중에는 현대글로비스든 현대모비스든 특히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디어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네. 저는 이것도 현대글로비스 주주회를 훼손시킨 것 같아요. 이게 10%를 줄고요. 개인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20% 딱 들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이게 하나그룹이 니콜라 투자해갖고 1,200을 일조해서 하나 삼성 그 갚아야 되는 걸 이걸 투로해서 나사사 이걸 잘 풀려다 니콜라가 이상하게 되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구도예요.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승시켜서 투자한 자산을 높여서 정의선 이 회장님 지분 가치를 조 단위로 만들어갖고 이거를 나중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끌고 오는데 그때 이제 주변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기준이 저는 타이밍이 삼성도 무지 건물 올라가는 속도와 그거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 지으면 저 정의선 회장 지분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는 현대그룹 남아있는 거는 건설 SOC만 남았고 그리고 또 요 뉴스를 최근 보셨습니까? 용산 그 미군 그 주둔기지 앞에 그 이태원 쪽에 네. 크라운 호텔 인수한 거기에 현대건설 거버는 그 컨소시엄이 크라운 호텔을 거기 핵심 지역에 딱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의 생각은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SOC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그 미군 기지, 용산, 삼성동 그리고 삼성동 지으면서 거기 기부 체납으로 서울시가 20개 사업이 동시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단한 SOC거든요. 이게 이제 금년도에 4월달 선거판을 한번 큰 흐름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인가요? 김정은 뭐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 얘기를 하면 아마 미사일 쐈을 겁니다 이미. 근데 그 사이에 미사일도 안 쏘고 하면서 뭔가 담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 전략과 여기에도 연결이 되면 철도 북방은 이건 바로 건설 직방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지금 지수 상관없이 남아있는 핀셋 전략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금융투자 매매를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 파생 ETF와 관련돼 갖고 네. 그리고 종목을 잘 선택해야 K자의 윗상향이지 잘못 선택하면 지수는 올라가도 내 거는 빠지는 그리고 그 종목의 개수는 점점 증가합니다. 예. 개수를 제가 세보거든요. 예. 그러면 빈도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달드리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제 주식 투자에 그 연륜이 짧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해하시기에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뭔 주식하는 게 저렇게 복잡해 싶으신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이승조 대표님 같다가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딴 데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또 이런 내용을 들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진행자로서 느끼는 것은 일부에서 또 우리 곽산중 지점장님과 나누었던 내용하고 우리 또 이승조 대표님과 2부에서 나눴던 내용에서 조금 전체적인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듣는 가운데에 조금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장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대표님 오늘도 너무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저희 주간 전망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몇 년 만에 맞는 한파라서 그런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추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빨리 가라앉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